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전에 제가 아침 7시마다 기출문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거는 종강을 했죠. 그래서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위주로 올려드렸거든요. 5년간 기출문제 올려드린 이유는 뭐죠? 너무 오래된 문제는 의미 없습니다. 최근 5년 정도까지는 푸시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집 강의도 종강을 했습니다. 실시간 강의는. 근데 그 문제집이 레벨 1, 레벨 2, 레벨 3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레벨 2까지만 우리가 실시간 강의에서 풀었거든요. 근데 그 레벨 3는 어떤 문제냐면은 기출 문제든 아니든 상관없이 제가 생각했을 때 나올 만한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올 만한 예상 문제를 모아놓은 부분이 레벨 3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침 7시마다 여러분들에게 레벨 3에 나와 있는 적중 예상 문제 해가지고 문제를 매일매일 아침 7시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첫 시간이고요. 따라서 문제가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과 중복되는 문제들이 꽤 되거든요. 기출문제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좀 꼼꼼히 보시면서 복습하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할 거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민법 총칙에서 권리의 변동이죠. 자,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1번 28회 기출문제인데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해서 저당권에 설정해가지고 이전적 승계다 X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이렇게 쉽게도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가끔 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의 설정은 말 그대로 설정적 승계이기 때문에 1번은 X고, 소유권의 포기,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번,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는 승낙이 연착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관념의 통지고요. 4번, 무주물 선점은 전 소유자가 나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에 따라서 저에게 소유권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으로 이해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최고와 거절은 뭐죠? 의사의 통지죠. 따라서 답은 1번이죠. 자, 이제 법률행위로 들어가는데요. 법률행위 일반해가지고 1번 문제는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이거든요. 자, 이 문제는 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효력 요건이 아니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보통 지문 중에서 성립 요건인 것을 찾으라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성립 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요물계약. 그래서 요물계약에 있어서 물건의 인도 등은 성립 요건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요 24회 기출문제처럼 3번 농지 거래 계약에서 농지 취득자의 증명이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이런 의미입니다. 농지를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전 등기를 하려면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받지 못한다면 자기 앞으로 뭘 못하냐면 등기를 못해요. 그뿐인 거예요. 등기를 못할 뿐이지 그 매매 계약 자체가,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도 아니고요.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도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자, 무효가 아닌 것은 그러면 유효한 것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1번,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죠. 2번,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 이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전매 약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관할관청이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이고요. 비영리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면 관할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허가 없으면 무효예요.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입니다. 계약할 때는 허가가 없어서 무효였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가 되죠?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무효고 무효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3번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무에 변제한 체결한 토지 양도 계약은 반사회적이니까 무효고요. 5번 공무원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한 약정도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겠죠. 따라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3번입니다. 민법 제103조에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자, 기억을 보시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채무회피입니다.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기억은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니은번 의무에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에게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임치하는 약정 반사회적이지 않죠. 이것도 일종의 범죄자금이잖아요. 자, 비자금이나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인 거죠. 1번 해외 연수 그 비용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속 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사교나 약정 아무 문제 없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미음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금전으로 지급하게 하는 약정 반사회적입니다.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청탁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돼서 적법한 청탁이라 하더라도 돈을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미음 해가지고 기역, 디귿, 미음이네요. 2번이 답이 되네요. 자, 4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병이 갑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하여 갑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거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을에게 팔고 또다시 병에게 팔았으니까 이중매매죠.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되지만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에도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틀린 것을 찾으면 1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자, 지금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어요? 채권만 있고요. 채권은 누구에게만요?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니까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한 후에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는 거죠. 2번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문제 틀리는 것은 이 손해배상도 대위에서 청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지금 병이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병의 행위 자체가 뭐인 거죠? 불법인 거죠. 불법 행위라는 건 뭐예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는 것이니까 적극 가담했다면 병은
고의로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니까 을은 병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3번,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자, 왜냐하면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중도금 지급 전까지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미 중도금이 지급됐으니까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4번, 병명이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맞죠? 자, 왜 적극가담하면 무효인가요?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잖아요.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질문인 거죠. 5번, 만약 선의 정의죠. X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자,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보호받을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입니다. 반사의 질서 행위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박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차했어요. 그러면 이 금전 대차 계약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니까요. 이 금전을 빌려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빌려줬다면 그 빌려준 금전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대차 계약이란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2번. 자, 우리가 무효는,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조심하시는데, 취소를 공부할 때는 취소권자를 따로 배우고요. 무효를 공부할 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안 배우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취소는 취소권자라고 정해져 있는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지만,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2번, 반사질서 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강박입니다. 이 강박에 대해서는 주의하실 것이 제가 판례 영상을 올려줬는데,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강박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한번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는 반사의 질서 행위라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본처가 남편의 과거 부척 관계를 용서한 때는 그것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그대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는 감정의 표시인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용서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는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용서했다면 뭐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용서를 제기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최근에 이 용서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답은 5번입니다. 중요하죠. 법률행위가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인지 여부는 그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요.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를 할 때 반사회적이었다면 무효고 법률행위를 할 때 반사회적이었다면 아니라면 무효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이 시점에서 했을 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시점에서 효과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반사회적이에요. 그래도 이것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금이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법률행위 시 법률행위가 성립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이고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6번.
갑남은 을과 부척 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자신이 소유하는 주택을 을에게 증여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현재 을은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다음 중 보기 설명 중 옳은 설명 모두 고른 거죠. 자, 이거 생각해 볼 것은, 자, 첫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죠. 따라서 요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여야 되는데,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등기해 주기 전이면 무효니까 등기해 줄 필요가 없지만 이미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하므로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첩에게 있는 거죠. 따라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라고 하는데 기억, 갑과 을의 증여계약은 무효다. 맞죠? 왜요? 반사회적이니까요. 니은번, 갑은 을명의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왜요?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디귿번, 갑은 을을 상대로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이미 뭐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으니까요. 디귿번, 만약 을이 병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을이 병한테 팔아먹은 것은 지껏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갑은 병명의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기역, 디귿, 리을 해가지고 4번이 되고요. 이렇게까지는 어렵게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몇 가지 지문을 답을 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7번이죠. 갑은 자기 소유 속한 유일한 재산인 A 토지를 을에게 매각하고 인도하였으나 아직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을 을에게 격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격려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팔고 또다시 병에게 팔았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이중매매인 거죠. 자, 그럼 보시면 자, 옳은 걸 찾습니다. A 토지가 매도된 사실 을이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한 경우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죠.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악이라 하더라도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이게 무효가 되려면 병은 아는 것을 넘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적극 가담해야 되는 거죠. 2번, 갑병 간의 매매 행위가 무효인 경우 가정을 하는 거죠. 병이 A 토지를 정에게 전매하고 정이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때는 정이 갑을 간의 매매 사실에 대하여 선이라 하더라도 정은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네요. 자, 왜냐하면 언제 무효입니까?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잖아요. 그러면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이 제3자인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고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선의 병이 을에 대하여 A 토지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까지 끊어볼게요. 자, 지금 병이 선이라면 최소한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을에 대한 이 명도 청구는 뭐한 거죠? 정당한 거죠. 이때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을 하는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여 A 토지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X예요. 자,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아무 때나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그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요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은 매매, 계약에 기한 채권이죠.
다시 말하면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권도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고 따라서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으므로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병이 A 토지에 대한 갑을 간의 매매 사실 및 갑이 무자르게 한 사실을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한 시점에 안 경우 갑병 간의 A 토지의 매매 계약이 상당하더라도 을은 갑병 간의 매매를 사해 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사행이라는 게 뭔가요?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고 채권자가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에 대해서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채권자는 금전 채권자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을은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채권자이긴 하지만 금전 채권자가 아니라 특정물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중 매매를 사행위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뭐죠?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을이 A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했어요. 자, 그러면 을의 점유는 자주일까요? 타주점일까요? 자,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결정하고요. 점유 개시 원인이 매매면 자주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를 받은 것이니까 점유 개시 원인이 자주점입니다. 아직 소유권은 없지만 왜? 병거니까. 따라서 이 상태에서 20년이 지나게 되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득 시효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몇 년이요? 20년. 따라서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하더라도 을이 A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25년, 20년 지났잖아요. 자, 을의 점유는 자주점이므로 20년이 지나게 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득 시효하는 것이 가능하죠. 따라서 이 문제의 옳은 지문은 몇 번이죠? 2번 지문이고요. 답은 2번인데 좀 문제가 길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5개 지문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것으로 꼭 만드셔야 되고요. 이중 매매에 대해서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많지만 어차피 나온다면 요 5개 지문 중에서 하나가 답이 될 겁니다. 8번입니다. 반사 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들어가는데요.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부터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